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중입니다. 얼죽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외국 언론도 주목한 우리 특유의 커피 문화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얼죽아 현상을 우리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짧은 점심시간에 빨리빨리 밥 먹고 복귀하면서 빨리빨리 커피 마시려고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식당 가서도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아, 여기 가장 빨리 나온 걸로 빨리빨리 주세요. 좀 빨리빨리. 네, 가끔씩은요. 뜨거운 커피의 향을 찬찬히 음미하는 여유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특히 도로에서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멈춰있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더니 우회전을 하면서 70대 여성을 그대로 치워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지난 10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난 10일 오전 8시 50분쯤에 서울 강진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70대 여성분이 노란색, 녹색 신호등을 받고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건너가도 되는 신호네요. 그렇죠. 전혀 걱정 안 하고 건너겠죠. 파란불인데 녹색 신호등에 누가 그걸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신 것처럼 더 큰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결국 저 70대 여성분을 치고요. 그 사고 난 뒤에도 그냥 멈추지 않고 조금을 더 갔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당시 사고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갑자기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하고 그 경찰차하고 많이 왔더라고요. 아니 당시에 저 트럭 운전사는 저 횡단보도가 이제 보행자가 건너가도 되는 녹색 신호기 때문에 다른 보행자도 건너고 있는 걸 봤을 텐데 왜 저 상황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우회전을 하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이 트럭 운전사는 우회전을 하면서 잠시 멈추긴 했지만 다시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단 정지해야 하고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지만 이 트럭은 사각지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대가 많다 보니 더 이상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차체가 높은 차량에 사각지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트럭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주희양 변호사님. 네, 경찰은 이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에서는 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운전할 때요. 특히 이번 사고뿐 아닙니다. 지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번처럼 보행자가 건너가는 녹색 신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혹시라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라도 횡단보도 때 반드시 멈추는 그 운전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몸에 배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전국에 계신 지금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얘기 정말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경남 통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자신의 이모에게 생긴 일이라면서 사연을 소개하는 소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네. 이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경 모텔에 7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이 한 2주 정도 있을 테니까 방을 3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직원 둘이 내일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통영은 방을 잡기가 어려워서 내가 먼저 내려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모인 업주가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이 남성 이 관광개발공사와 해양수산부 협찬을 받아서 해안대 절경을 찍으려고 이곳에 왔다. 드론을 띄워서 일을 하고 다닌다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관광공사 일이라면 다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 통영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경이 정말 널렸잖아요. 그래서 이 70대 남성이 와서 한단 말이 지금 정부 이 수주를 받아서 절경을 찍고 다닌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크게 거리끼거나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최재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2주 동안 방 3개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숙박업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3개를 장기간 2주 동안 빌리겠다라고 하니까 업주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2개 값만 받겠다. 어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허. 그래서 방 2개 값만 받고 3개를 사용하시라. 145만 원이다. 얘기했더니 네. 이 남성분이 혼자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5만 원 더 드리고 이제 내일 우리 직원이 오면 150만 원 결제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행동이 숙박업소 주인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옷가지 같은 것도 방에 좀 펼쳐놓고 냉장고에 음료수 같은 것도 사놓고 라면도 사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기간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 의심을 거뒀고 또 하나는 이 남성이 이제 막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2주 동안 3개 방을 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이 70대 남성이 물론 우리가 숙박업을 한 업주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선금 받고 싶은데 뭐 다음날 와서 준다고 하니 약간 꺼림칙한데 행동 보니까 장기 투숙을 할 것 같고 하니까 그래 하루만 참지 뭐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뭔가 좀 특이한 행동이 있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다음 날 오전입니다. 이 남성이요. 시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오겠다. 이제 회의를 하고 오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낸 거죠. 네. 그렇게 외출에 나간 이 남성이요. 얼마 후에 모텔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아주 급하게 이 업주를 막 찾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요.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노인이요. 객실 복도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네. 누군가를 어딘가 막 찾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해당 층에 사람이 없자 이내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는데요. 네.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다니던 남성, 청소 중이던 이 업주를 마침내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섭니다. 이제 업주분을 이제 저 70대 남성은 이제 아주머니라고 이제 호칭을 했나 봐요. 급한 마음에 아주머니 불렀어요. 그러면 저 청소 중이다 객실 청소 중이다 업주분을 왜 그렇게 애타게 불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외출해서 돌아온 남성은 업주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어허. 이 시청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가 있어서 하고 왔는데 시청 직원들이 점심을 사달라고 한다. 우리 직원들 2시나 돼서야 올 텐데 15만 원만 빌려달라. 늙은 내가 내야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오면 숙박비에 15만 원 더해서 165만 원을 받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 의심이 없었던 업주, 공사 따셨으니까 식사비는 내셔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흔쾌히 현금 15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하. 이후에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던 업주, 계단에서 남성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제야 의심이 들어서 객실을 확인해 봤더니 남성의 짐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 심지어 객실 내에 있던 수건, 샴푸, 미용품 등 일회용품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제 가슴도 오히려 쿵쾅쿵쾅 뛰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요. 이 피해 업주분의 친척분이 지금 뉴스파이트 제보를 해 주셨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크시대요, 그분이. 우렁차가지고 허허 이러고 웃으면서 나갔대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깨림칙하고 이상해서 내려와서 방을 이렇게 봤는데 이미 뭐 그 방 볼 때쯤에는 거기 건물을 나간 거죠. 같이 CCTV를 보면서 그 옆 사장님께서 아 이거 그때 그놈이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년 전에도 여기에 와서 그런 짓을 하고 또 다시 여기를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다른 동네도 아니고 바로 옆집이에요. 기가 막힌 대목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죠. 일단 저 70대 남성 3년 전에도 이 지역 통영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주희양 변호사님. 예, 이 업주의 조카는 경찰에 이 신고를 하면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도 같이 그 게시글에 공유를 했는데요. 네. 이 업주한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 업주의 모텔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피해자는 3년 전 그 사람이다. 이 남성이 당시에도 시청 직원의 밥을 사겠다면서 30만 원을 받고 달아났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하. 이 해당 사연을 올린 업주의 조카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이가 있는 노인이 공공기관을 팔면서 접근하니까 속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자기 입으로 좀 전국을 다닌다고 하면서 또 3년 전에도 이 통영에서 같은 일을 저지른 걸 보니까 네. 이 통영에서만 이런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업주의 조카는 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왜요? 하면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네. 이 경찰 관계자한테 접촉을 해봤지만 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좀 공유가 어렵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이거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아니 피해에게 크고 작음의 경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업주분 입장에서 얼마나 애 같아요. 돈이 15만 원이 아니라 지난번 3년 전에 그 피해 보신 업주는 30만 원. 이거 피해액이 적다고 경찰이 막 뒤로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성이 여러모로 머리를 쓴 것 같은데 도주경로 포착이 쉽지 않은 외진 지역을 선택하고 부탁하면 빌려줄 만한 금액을 제시해서 받아간 것 같습니다.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심시키는 일련의 행태들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약 숙박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면 1박 정도의 숙박비도 편취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죠. 그렇다면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한 상황, 이 정도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거해서 구속도 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상 이제 경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검거의 진력을 다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는 억울함도 있겠죠. 답답함도 있겠죠.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그 70대 남성 또 다른 지역 이 순간에도 지금 이제 오후 저녁이 돼가지고 또 어디선가 들어가서 내가 또 이러이러 정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 투석하렵니다. 또 어디선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죄질 불량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보신 분 업주분의 가족분이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그 해당 남성의 특징을 알려주면서 꼭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께서 연세가 있으신데 그 나이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현업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나이가 76입니다. 이랬다나 70대 중반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키가 좀 되게 크고 덩치도 있고 그리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 약간 어두운 편이고 그리고 다리를 조금 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르신 공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정말 역이용해서 정말 잡혀가지고 벌을 아주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할 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분들에게
뉴스파이터가 읍소를 할게요. 제발 이 사건요.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요. 제발 이 사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 전국적으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조수사가 필요하면 공조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남성 잡아주세요. 그래야 또 다른 선량한 숙박업주분들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한테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의 등 쳐먹고 다니다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큰 범죄 저지르기 전에 그 싹을 완전히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뉴스파이터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분통 터지는 그냥 얘기 시리즈네요. 친구 아이가 뭐 그런 영화 대사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랍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어제 새벽입니다. 바로 어제 새벽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해 있는 이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네. 차주가 다가가자 차가 스르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갑자기 맞은편 가게로 돌진을 합니다. 어머. 영상을 다시 보면요. 차주가 운전석에 탄 사람을 뭔가 말리려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하. 차주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자신의 머리에 손을 올린 채로 쳐다보고 있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다시 다가갑니다. 차가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차가 저절로 혼자 움직인 건 아닐 테고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저 차주의 친구였습니다. 아하. 이 사건은 어제 새벽 4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먹자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 차주의 친구인 20대 남성이 이 차를 몰고 10m가량을 돌진해서 주점 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주점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는데 네. 물론 주점의 외벽과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아니 저 차량 운전자의 친구라는 사람은 왜 저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주희양 변호사님. 예, 맨정신이 아니었지요. 아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0.14%로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낸 거죠. 면허 취소 수준이 0.08%니까 0.14%는 만만취예요. 얼마나 퍼마신 겁니까 술을? 그래놓고 운전대를 잡아요.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니고 친구 차를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었던 지 10일도 안 됐어요.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술을 먹었겠다. 용감해지잖아요. 출발하면서 쑥 들어가 버려서. 얘기 듣고 보니까 대박 사건입니다. 면허 딴지 얼마 됐다고요? 면허 딴지? 10일 됐어요. 10일. 10일 돼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술을 먹었잖아요. 그래, 지금. 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10일 아니 면허 딴지 10일 된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친구가 그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아하. 그랬더니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면허 딴지 10일도 안 된 사람이 술까지 먹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저 사고를 낸 거잖아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제대로 잘하는 드라이버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걸 다 떠나서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면 뭐 10년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직후라 운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건 100번 양보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요. 철딱선이 없는 10대라고 하면 그만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텐데 20대 성인이잖아요. 세상에 이 겁없는 남성, 철딱선이 없는 남성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추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자가 범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달리 이 사건에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가게 상황 보세요. 지금 당시에 그냥 살짝 슬쩍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짧은 거리인데도 얼마나 저 가속 페달을 밟고 제어가 안 되는지 보세요. 건물, 저 주점의 외벽, 유리창 저 부서진 정도를 보면 당시에 차량의 속도가 어땠는지를 짐작해요. 저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사람요. 앞으로 절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세요. 한동안은 운전대를 잡지 않겠노라고.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운전면허 기간이 늘어나서 뭐 장롱면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운전 내가 술을 끊든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서 운전대를 잡겠다 하는 다짐을 한 뒤에 운전대를 잡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말 동안 언론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답니다. 대체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씨가 네.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정동 제일교회에서 치과의사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하. 이 정준선 씨는 영국 이튼스쿨에 이어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AI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만 29세의 나이로 카이스트 교수에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범현대가를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결혼식이 40분간 진행되는 동안 약 9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야,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재벌의 이 자제분들은 경영 수업 같은 걸 많이 할 줄 알았지만 지금 AI 쪽에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정준선 씨가. 그런데 자, 결혼식도 화제를 모았지만 주말 사이에요. 일단 900명이나 참석했던 만큼 하객분들도 화제를 모았을 거가 누가 참석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저는 이렇게 유명인의 결혼식에 하객이 누가 왔나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아하. 우선 이 결혼식이 치러진 이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금 어허.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이 옆에서 오고 이 옆에 이행자 여사가 동행을 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물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곳에 일반인 분들이 가서 이제 쭉 영상을 찍으면 사실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고 그래. 왜냐면 이게 막 온 사람 막 다 찍으냐. 근데 이걸 언론이 딱 찍다 보니까 그래도 정확히 초점 맞춰서 딱 정확히 들어온 사람 중요한 인물한테 이렇게 초점 맞춰서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딱 편하게 지금 영상이 딱 마련됐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중에서도 화제,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일단 배우 이영애 씨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가수 김은국 씨, 그리고 배우 설경구 씨가 등장을 해서 그래요? 와, 이 참 발이 넓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밀일까요, 발이? 네. 한 270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축구계 인사들도 굉장히 많은 얼굴을 비췄는데요. 아, 여기는 일단- 뭐 딱 봐도 이영애 씨와 그 부군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또 이학범 U23 청소년 대표팀 감독도 얼굴을 비췄고요. 네. 또 황선홍 U23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허정무 이사장,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축구 인사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아하. 또 무엇보다 사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짚어주셨던 네. 이영애 씨, 그리고 노현정 전 아나운서인데요. 네. 이들의 패션 역시도 굉장히 많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 마치 이렇게 보니까 진선미 1, 2, 3 뭐 그렇게 뭐 그런 느낌 확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이 많은 900여 명의 하객 중에서도 이 세 분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소식이 전해졌던 이부진 씨가 이번에 또 주목을 받았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패션의 공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TPO라고 그게 해서 뭐예요 또? 타임, 아하. 시간대가 언제나 계절이나 이런 거. 네. 그다음 P, 장소. 음흠. 그다음에 O, 오케이전, 경우인데 오. 이 패션의 공식을 완벽히 보여준 분이 바로 이부진 신세계 신라 호텔 사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들의 졸업식 때는요 굉장히 캐주얼한 그 트위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가서 좀 발랄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게 졸업식 큰 사진이죠. 가방, 네네. 워킹맘 나 바쁜 엄마인데 좀 센스 있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올 때 또 하객 패션의 정석을 보여준 거죠. 네. 헤어스타일부터가 엄마 아들 졸업식까지 이제 웨이브가 막 반짝이는데 이때 머리를 또 차분하게 하객답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팔이 긴 사람만 어울리는데 저 가죽 로브라 그러죠. 아하. 예, 장갑도 끼고 있고요. 네. 네, 부츠를 해서 굉장히 우아한 하객 룩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점잖으면서도 나 감각 있어라는 걸 좀 네. 보여준 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저는 명품 모르니까 이부진 사장의 사진에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는 눈에 띄는 건 뭐 명품이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와 대박이다 최장님 마스크랑 옷이랑 깔맞춤에 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네. 네. 네, 일단 네. 그 이번에도 완판녀에 등극하려나라는 이 시선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와 깔맞춤은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재계에서 알아주는 패셔니스타인 만큼 많은 여성분들의 이 시각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부진 사장이 들고 있는 이 양손으로 딱 들고 있었던 저 작은 가방. 네. 이 가방이 어디 것이냐라고 어허. 굉장히 궁금증을 모았어요. 이 해당 제품은요, 앞에 이 동그라미 부분이 공예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네. 프랑스 패션 브랜드의 대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허. 또 눈치 빠른 누리꾼들이 얼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어허.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재벌들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몇백, 몇천은 할 것 같은데요. 네. 75만 원, 그러니까 550유로라고 합니다. 75만 달러 말고요? 네, 7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에 누리꾼들이요, 이부진 사장 가방에 대해서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저렴하다. 그리고 나도 뭔가 용돈을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누리꾼들의 반응 생각보다 앞에 수식어가 중요해요. 생각보다 저렴하다. 가방 들고 있는 가방의 그 비싼 액수가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부진 사장 말고도 또 시선을 확 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영화 배우 이영애 씨 이제 부부인데요. 네. 이영애 씨를 보면 회색의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롱코트를 입었고요. 네. 거기에 화려한 색의 꽃무늬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이렇게 뭐 해서 있었고요. 그 남편분도 같이 정호영 씨, 네네. 네. 부부가 커플 마스크를 했네요. 그래서 했고요. 핸드백이 이제 벨기에 브랜드인 1,000만 원이 넘는 브랜드를 했다고 아하, 합니다. 네. 1,060만 원이군요. 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또 눈길을 끈 분이 네. 이분이 이제 KBS 아나운서였죠. 2006년에 결혼한 노현정 아나운서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도 또 하경욱인데 검은색 롱코트를 또 벨트를 탁 묶었고요. 갈색 파우치를 이렇게 조신하게 들고 있고 이제 진주 목걸이, 아주 세련된 진주 목걸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훌륭한 며느리다운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세 분을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부자들은 패딩 안 입는구나. 아니 기사가 주말 뭐는 날씨가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패딩 벗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패딩 입었었습니다. 역시 아니 근데 지금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어떤 재벌가 며느리의 어떤 기품 예전에 우리가 노현정 전 아나운서 보면 최지봉 교수님 네. 주로 이 뭐죠? 한복 이렇게 한복 어떤 뭐 몇 주기 맞아요. 어디에 회장 몇 주기 뭐 그럴 때 이렇게 한복 차림만 입었는데 상당히 지금 그때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복을 입었을 때 보여주는 이미지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양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현대식의 옷을 입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현정 아나운서가 뭐 방송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나운서로 있었을 때 주로 입었던 옷들의 모습을 다시 드러나는 그렇죠.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사람이 느껴지는 느낌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뭘까요? 결혼식장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했어요. 하하. 정동교회에서 했는데 정동교회에서 이게 현대가 예 정동 제일교회에서 아하, 네. 현대가에서 주로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주영 그 창업자 동생 되시는 고 정신영 네. 동아일보 기자셨는데 이분이 사고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아내 되시는 장정사 여사가 현대학원 이사장이신데 이 아까 정동 제일교회 창립에 네. 조금 이제 돈을 좀 기여를 대시는 하셨군요. 기여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됐었고 네. 또 하나는 이 변중석 여사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도 성도세요, 기독교. 아. 그래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정동교를 계속 출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동생 되시는 이 정신영 그 동생분에 대해서 애정이 좀 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정동제일교회 정주영 회장도 출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범현대가에서는 창업자 유지를 따르는데 나는 교회나 성당처럼 이렇게 좀 조용한 데서 했으면 좋겠다. 화려한 예식장보다. 아하.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현대가에서 대체적으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그랬군요. 결혼하는 네. 룰은 아니지만 아하. 그런 어떤 그 전통이랄까요? 이게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제도 좀 완화된 덕분에 하객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그래서 덕분에 참 축하를 많이 받는 결혼식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열무대 부럽지 않다. 왜? 나만의 노래를 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외치는 가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 노래 먼저 들어보실래요? 하는 분이 있는데요. 누굴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본시 이산 저산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니는 한량 조주 한량인데 국밥에 김치 국물 싹 말아 먹고 이 꽉 깨물고 다시 달리자 인생 뭐 있냐 때리는 거지 때려라 한방 때려라 전목도리까지 꽉 짜서 때려라 때려라 한방 때려라 전목도리까지 꽉 짜서 때려라 때려라 한잔 때려라 오늘은 나 있고 맘껏 때려라 인생 뭐 있냐 때리는 일단 노래는 신나는데 최정아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거예요, 이분. 네, 바로 조선의 끼쟁이 조주한 씨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비슷한 색깔의 옷으로 좀 맞춰서 사전에 입고 연락하신 거 와봤는데요. 아니에요? 네, 오늘 아이템즈를 보고 좀 비슷한 옷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분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네.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었기 아하.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데뷔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비쳤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우리 MBN 이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드디어 지난 4일이죠. 이 때려라라는 신곡을 발매를 하면서 가요계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자신만의 이 독특한 이 뭐랄까 우리나라의 이 음악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매력이 담긴 신곡입니다. 네. 아까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파란색 정장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네. 도심 속에 행복을 전달하러 온 조주한이라는 이 신곡 컨셉트에 맞춰서 어허. 이 데뷔곡에 대한 기대감을 쫙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의 끼쟁이라는 별명답게 끼를 많이 발산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런데 무엇보다 최재문 교수님, 예. 내 노래, 내 곡을 발표한다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노래를 본인이 이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악을 기본으로 해서 노래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 트로트로 이제 전향을 한 거니까 네. 국악 트로트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 분야랄까요? 그 분야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조주환 씨가 때려라는 이 곡도 사실은 독보적인 색깔이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후렴구에 우리나라의 동양 오음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후렴구 들어보면 상당히 국악적인 어떤 뭐 냄새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거든요. 어허. 그런 부분들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가사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사가 뭘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되는 일 없고 힘든 일 많아도 허리끈 졸라매고 힘내보자. 아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밝고 시원한 응원과 분위기로 노래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의미가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사건. 저 그 가사 좀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저걸 힌트 삼아 제가 조금 가져와야겠어요. 되는 일 없고 힘든 일 많아도 허리끈 졸라매고 파이터 보자.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아, 이거 좋은데 가사 싹 와닿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불타는 트롯맨 나왔을 때도 조주환 씨가 확실하게 자신의 이미지는 각인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조주환 씨, 이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서 탄탄한 가창력의 다채로운 무대 기술, 이른바 국악 트로트 무대를 제대로 선보였는데 이 조주환 씨는 이 트로트 무대에서 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극을 일컫는 것 같은데 연희를 전공한 조주환 씨는 2021년에 MBN 조선 판스타에도 출연해서 아하.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네.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아쉽게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조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이에 대해서 조주환 씨 출연하면서 너무 재밌었지만 좋은 모습도 더 보여주고 싶고 아껴뒀던 기술의 전통 연희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일찍 탈락해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기량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못 보여드린 기술이 남았다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죠.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그루한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맘 멀지 않으랴 한량아 가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좋다 일단 대단한 게 격렬하게 안무를 하면서 음이탈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게 보이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조주환 씨를 보고 있으니까 국악과 트로트가 약간 동질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국악과 트로트는 다 한국인의 가장 기본 정서인 한과 흥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또 조주환 씨도 많은 분들이 국악 가수가 왜 트로트를 해? 라고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분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얘기고 잘 섞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런 많은 경연대회 국악 출신을 배운 가수들이 트로트라든가 뭐 다른 데 도전하는 이유는 네. 국악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네. 뭐 트로트로 꺾는다든지 네. 그런 걸 해서 실력은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아하. 그때마다 대학교 중앙대학교 국악과 동문인 송가인 선배랑 동문 수학을 참 많이 배웠다. 또 많이 지도 편달도 해주시고 네. 또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희망을 갖고 잘 하더라고요. 송가인 선배와 더불어서 정말 한 축을 이어간다면 영광이겠다. 이런 슬쩍 송가인 선배를 끌어들여서 그러네요. 예, 국악을 바탕으로 한 트로트 가수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오, 포부가 남달라요. 네. 송가인 선배 뭔가 딱 따라 한 축을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도 뭔가 국악 향기가 물씬 나는 인물이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김다현 양입니다. 김다현 양은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최연소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는데 지난 2일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명이 15인데 이 김다현 양은 자신의 나이를 반영해서 이 앨범명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네. 애초에 아버지가 앨범명을 행복, 예의, 효 등으로 고집을 했지만 자신이 15이 더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다른 분들도 그 명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굳이 15을 앨범명으로 정한 이유, 옛날에는 15에 시집 장가도 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중2평이 오는 나이라고 하더라. 미모에 관심도 커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 세 곡 중에 네. 하나는 엄마라는 제목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잡았고 어머니가 뮤비를 보면서 우셨다면서 어머니가 운다면 다른 분들도 뮤비를 보면서 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어머 세상에. 듣고 보니까 효심을 가득 담은 김다현 양. 벌써 어느덧 세월이 흘러 15이 됐어요. 세상에. 어릴 때 뉴스파이터가 모셔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벌써 엊그제 같은데 15이 됐어요. 그 김다현 양의 엄마란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모두 가족이에 바쳤던 그 세월을 어찌 견디셨나요? 밤새워 떠주신 벙어리 장가 지금도 눈시울 적십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꽃이 눈물로 흩어집니다.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예전에 모 드라마 그 육남매란 드라마도 막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주희양 변호사님 김다현 양이 직접 욕심쟁이 연기까지 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뮤직비디오에서 이 연기를 처음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웃는 연기나 긴 대사를 하려면 연습을 하면 괜찮은데 네. 이 연기는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어머. 그래서 너무 쉽지 않았다라고도 하면서도 좀 욕심을 드러냈어요. 네. 연습하다 보니까 연기의 매력을 느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역할이라도 섭외가 들어오면 오.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포부를 욕심쟁이 진짜. 밝혔습니다. 네, 진짜 천재긴 천재. 왜냐면 못하는 게 없어요. 국악 신동이면서 이제는 약간 뭔가 배우 연기까지 보호폭을 넓히고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최재범 교수님. 네. 국악 신동이라는 거에서도 만족할 만한데 지금 영역을 막 넓히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 정말 대견하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안타까운 뭘까요? 건 연예계 생활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돌아다녀야 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가슴은 아프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아요. 김봉곤 훈장이 이제 그렇죠. 아버님이잖아요. 사남매가 있거든요. 사남매 중에 막내딸이에요, 김다현 양이. 어허. 근데 다현 양이 4살 때부터 판소리를 했고요. 7살에 이걸 트로트로 전향을 했거든요. 아하. 잘 아시는 것처럼 MBN에 보이스트롯에 나와서 2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정규 앨범 1집을 냅니다. 어머.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경연 프로에 나가서 3위를 하고요. 야. 그래서 계속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적들을 잘 내서
국민들께 사랑받고 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랑받는 그런 이제 가수가 된 건데 네. 이 김다인 양이 이런 얘기를 해서 20년 후에 한국의 트로트와 국악을 알리는 그런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와. 포부도 밝혔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뭔가 우리 국악 신동으로서 우리 K-트로트를 불릴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다연 양이 세상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기대가 되잖아요, 벌써부터. 근데 이런 당찬 포부를 밝혔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전 세계적으로 가서 각 나라를 돌면서 이제 트로트하고 국악을 알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35살쯤이면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35이면은 결혼해 있을까요? 저요? 저 네. 결혼은 안 할 거라서. 결혼 네.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하는 걸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일단 어머니 아버지와 오래오래 평생 330살까지 살고 싶어서 네,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습니다. 유인경 평론가 저 땀뻥이잖아요. 보통 이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나는 아빠 옆에 평생 결혼하고 아빠랑 살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죠.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15이면 중2병에 걸려서 반항하고 말 정말 안 듣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다현 양은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김봉곤 훈장이 하던 그 서당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돈이 안 벌렸었거든요. 아이고, 그랬군요. 거의 김다현 양이 소녀 가장 역할을 하다 해서 아버지가 계속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지만 이 나이 때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수도 있겠으나 네. 330살까지 사겠다라고 하니 네. 35살 때부터 포부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떤 꿈을 갖고 있던 간에 네. 김다현 양은 놀라운 노래 솜씨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야,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현 양의 결심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현 양 결혼 안 하고 부모님과 330살까지 살겠다는 다현 양을 보면서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를 워낙 또 예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혼 얘기 나오면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표정으로 뭔가 좀 안 좋아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안 간다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떨어져 있어야 되기도 하고 많이 못 뵈잖아요. 결혼 안 하면 좀 더 같이 있을 시간도 많고 같이 여행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 너무 고맙잖아요. 딸이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해서 또는 뭐 편해서 또 좋아서 뭐 그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 삶도 있을 텐데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해야지 결혼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도 크다 보면 바뀌겠죠. 아직 어리니까 그 동심이 크겠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결혼 고민의 진심인 부녀의 얘기를 와 대박 사건 이렇게 우리 제작진은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신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녀분께 감사드려요. 어쨌든 다현 양의 이 결혼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많은 경험도 있고 또 닥칠 어떤 멋진 무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멋진 신곡으로 이분도 정말 멋진 신곡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대체 누굴지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제가 소개를 잘못 해드린 것 같아요. 정미애 씨, 그냥 정미애 씨가 아니라 정미애와 아이들 이렇게 해도 될 거 대박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알던 그 트로트 가수가 맞나? 댄스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와. 지난 1일입니다. 신곡 걱정 붙들어 매를 발매를 했는데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다 추억이더라. 이런 그러네요. 인생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맞아요. 특히 정미애 씨 이번 노래를 통해서 디스코 장르에 도전을 했는데요. 정말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경쾌한 댄스를 추는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켓 촬영 때는요. 금발로 아주 파격 변신한 모습을 또 공개를 하기도 해서요. 네. 어머, 이 사람이 누구야? 라는 이미지 변신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네요. 최재범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정미애 씨 하면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셋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네. 가수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요. 네. 근데 사실 정미애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다 갑자기 활동을 중단해서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 아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네. 설암 어머. 생기신다는 거예요. 설암이라는 게 어허. 혀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가수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게 2021년 8시간 대수술을 받고 아하. 혀의 3분의 1을 절제를 하셨어요. 어머.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게 아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만 붙어 있으면 아이고. 무엇도 못하겠냐. 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도전해서 곡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말씀드린 순간 뉴스파이터 시청자께서 아우 정미애 씨는 사남매 두고 있어요라고 아주 정정해 주신 또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시청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말 정미애 씨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노래는 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들어간다, 뭐 자연에 들어간다 해도 노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등떠밀려 살아요 인생길이 서럽구나 정산에 품었던 꿈 세월에 무뎌지고 초롱의 나 그대만 외로이 서구나. 정말 어려움을 이겨낸 정미애 씨다 보니까 더 응원하고 싶은데 정미애 씨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뭘까요, 주희양 변호사님? 예, 당연히 아이들입니다. 아하. 지금 2020년 막내를 출산한 이후에 이런 투병을 하신 건데요. 아이고. 이후에 가족 소속사를 운영 중입니다. 네. 남편 조성환 씨가 매니저 역할을 맡아서 아이들과 같이 여행하듯이 그래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사랑스러워요. 어머, 네, 정미애 세상에.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면서 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네. 것이 너무 재밌고 네.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미애 씨 포함해서 앞에 두 분 포함해 총 3분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